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송감찬 강사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로 멋진, 젊고 멋진 남성분이 나와주셔서 개인적으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예, 안 멋있어야 되는데, 강사보다 멋있으면 안 되는데, 강사 기 떨어져요. 진심입니다. 예. 자, 오늘 강의 주제가 B2C 영업사원 실전 판매 스킬입니다. 자, B2C가 뭐 다 알다시피 제가 아시겠지만 좀 부연 설명 좀 드리면은 기업에서 커스터머 개인에게 하는 개념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회사가 뭐 소위 말해서 영업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을 만나는 거죠. 회사가 뭐 자동차 회사라고 해서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고객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일선에서 영업사원들이 만나서 자동차를 판매한다거나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 뭐 아무튼 뭐 학습지 모든 게 다죠. 예, 그래서 그 영업사원들이 실전 판매 스킬, 이제 실전 판매 스킬 이 한 단어 한 단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식상한 단어가 됐어요. 다 들어본 단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 강의가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될까? 요즘은 강의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강의가 뭐냐? 이거 찾기 게임이니까. 예, 정보는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실전 판매에 도움이 되는 스킬, 노하우, 방법이 아니고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모티베이션이 90% 이르죠. 모티베이션의 강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 왜 내가 잘해야 되는가?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입니다. 제가 만약에 감동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모티베이션 강의예요. 그런데 모티베이션만 갖고는 좀 약하니까 다 이렇게 실전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죠. 그런데 제 강의는 모티베이션 강의가 아니고 하우입니다. 하우. 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안 하고 실패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더 슬픈 거래요. 네.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앞으로 열심히 하면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데 열심히 한 사람이 실패하면요 완전 좌절을 해버립니다. 왜? 더 이상 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하면서 열심히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제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제대로를 가리키는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서 제 강의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씩만 소화해도 하나, 둘, 셋 단계별로 더 소화할수록 아마 각자의 일에서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거지?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네? 라고 아마 스스로 놀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저는 수천 번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인생이 바뀌어진 영업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또 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제 강의가 실전 판매 스킬이 아마 뉴 실전 판매 스킬일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들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지금부터 6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현장에서 숱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죠. 검증이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적용하시면 정말로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실질적인 효과를, 뭐 소위 말해서 영업 실적이라고 하죠. 실적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내용은 재미가 없어요. 이 강의가 모티베이션 강의나 펀 강의는, 웃음 강의는 재밌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재미는 좀 별로 없어요.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돈 버는 강의 하는 거지 즐기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강의를 통해서 돈을 좀 버셔야지 즐기는 것도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 강의는 그냥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미리 이제 6개를 써놨는데, 여기서 1강의가 개요예요. 중요성, 필요성, 개념 설명, 그다음 회사 개인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실전 판매 스킬은 고객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고객에 대한 정의는 워낙 광범위합니다. 현실적으로 누군가 고객을 만나서 판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설득이잖아요. 판매를 위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직업군은 아마 전체 직업군에서 95% 이상 될걸요? 어떤 기업이든 어떤 개인이든 고객을 상대로 해서 무언가를 설득해야 되는, 우리가 판매라고 했지만 판매보다 좀 더 포괄적인 게 설득이잖아요. 여기는 무형의 자산도 있고 유형의 자산도 있고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금융상품인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의 PB라든가 이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또 자영업을 하는 식당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분은 판매 스킬? 이거 식당에서 뭘 익혀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고객이 음식으로서의 행복도 느끼지만, 저 주인은, 저 조기 종업원들은 참 괜찮다.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나 느낄 거예요. 어떤 때는 되게 좋아서 갔지만 음식이 너무 뛰어나서, 아니면 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미지가 좋았다는 얘기를 한 단어로 풀려면 서비스가 좋았다. 그런데 이 서비스에서도 뭔가를 무지하게 물량 공세를 해서 좋은 게 있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친절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뭔가 거기 직원들은 달랐다. 뭔가 달랐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급 스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배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HRD 강의를 통해서 이 고급 강의를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료라고 해서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기업에서는 제가 상당히 비싸게 하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건 영업사원들한테만 필요한 강의고, 그 회사에서는, 저는 오히려 회사의 CEO라든가 아니면 그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임원이라든가 또는 교육 책임자라든가 교육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 강의를 반드시 한번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통칭적으로 무언가를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판매를 잘 하려면, 성장을 하려면 회사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모든 테마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서 거기서부터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자, 그러면은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크게, 무슨 그냥 단순하게 뭐 옷가게가 됐든 옷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공산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경쟁력의 우선순위는 소위 말해서 상품의 가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칭적으로 뭐 하나의 뭐 품질, 뭐 이것을 뭐 여기서 뭐 성능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칭적으로 포함된 게 가격과 품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뛰어나면 좋죠. 가격이 저렴한데 품질이 좋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과연 이게 이상적인 건지 현실적인 건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데 품질이 되게 좋아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 A라는 회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그럼 B, C, D, E 나머지 회사는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간단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경쟁업체가 계속 생겨요. 그리고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한 회사가 독점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가격과 품질을 갖고 우리가 가격이 조금 유리하면 상대방이 품질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이게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3의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은. 제가 왜 CEO나 이런 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야 되냐면은 경쟁력이 단순하게 이거 말고 또 제3의 경쟁력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소위 말해서 세일즈맨들, 고객을 일선에서 대하는 이 영업사원들 있죠? 이 영업사원들의 고객 응대 능력이라고 할까요? 설득 능력이라고 할까요? 판매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 영업사원들의 능력이 제3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회사가 가격과 품질 면에서 조금 떨어져요. 1등이 아니에요. 그럼 회사 문 닫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격과 품질을 1등으로 갖고 있는 회사는 영업사원의 능력이 좀 떨어져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서 조금 밀리는 회사다. 그러면 무언가 밀리는 것만큼을 채워야 되죠. 채워야 됩니다. 그것을 뭘로 채우냐? 이걸로 채워줘야 돼요. 이거밖에 다른 거 있나요? 아이, 기술도 개발하면 되죠. 거기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은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경쟁력을 하겠다. 경쟁력을 갖추겠다 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격과 품질은 영업사원의 몫은 아니죠. 품질이 B급인데 가서 A급으로 설명하면 이건 사기죠. 네. 이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경쟁력이에요. 요거는 영업사원의 경쟁력은 회사와 영업사원이 합심해서 만드는 겁니다. 회사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영업사원은 그 지원 시스템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자기 개발을 더 하는 거죠. 회사의 상품을 좀 더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개발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요. 엄밀하게 이게 진짜 실전 판매 스킬인지 실전 모티베이션인지 그냥 모티베이션인지 이런 구분을 별로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 형식이라는 거죠. 아니 가격과 품질을 만들면서 형식적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회사가. 근데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여기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도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격과 품질은 뛰어난데 영업사원의 응대 능력이 떨어져서 져요. A급이 B급한테 져요. 네. 고객은 영업사원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6강의를 이제 들어보시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이 영업사원도 뭐랄까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은 고정급보다도 뭐 고정급 플러스 수당인 데가 있고요. 아니면 100% 수당인 데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잘 돼야지 본인도 더 큰 비전을 갖고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일이 재밌잖아요. 할만하잖아요. 네. 일이 안 되면 제일 하기 싫은 게 영업이에요. 제가 과거에 영업조직에서 지점장을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업조직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가장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힘든 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오랫동안 다니면서 실적이 뛰어나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매일매일 출근하기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는 하고 꾸준하기는 해요. 다만 실적이 안 나올 뿐이지. 이런 분들한테는 회사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회를 줘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 영업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잘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급 효과가 나는 겁니다. 50명을 교육시켰다고 해서 50명이 처음부터 다 뛰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두 명이 감을 잡고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이 파급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전사로 퍼져나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경쟁력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얘가 5%의 경쟁력만 가져준다면 여기서 5%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요즘 뭐 경기가 되게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경기 안 좋은 걸 한 회사가 경기를 바꿀 겁니까? 개인이 바꿀 겁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 상황이, 자, 오늘 비가 와요. 비 오는 날이면 그냥 비 오는 날이에요. 날씨가 안 좋은 날이라고 해서 내가 투덜대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비 오는 날에 되게 안 좋아요. 막 그렇게 느낌을 가져요. 내일 같았으면 비 안 오는데. 그 사람 만약에 나가서, 그럼 나가면은 그 다음날 비가 안 와요. 그럼 나한테만 안 옵니까? 같이 치는 사람한테도 안 오잖아요. 조건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탓하지 말고 그 경기에서 우리 기업이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더 크게는 성장할 수 있고 또 더 크게는 성공할 수 있는 그 전략이 무엇이고 무엇을 도입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나, 이거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난세에 영웅 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것은 더 빛을 발합니다. 왜? 회사가 경기가 안 좋다, 뭐 판매가 좀 부진하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마지막 경쟁력은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저건 좀 억지다 하는 거 있나요? 아니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겁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도 쓰고 또 고객 설득이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하면은 저는 이제 감성 설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기업이 직원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을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십 강의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영업사원이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고 다룰 것이냐, 요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를 감성 설득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요 부분이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매 스킬 내용은 다 있어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요, 제가 강의를 수천 번 해봤기 때문에 영업 판매 전문 회사들은요, 가면 회사에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고객 응대법이 있어요. 고객 응대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보면은요, 저는 현장에서 영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고 그리고 많이 사람을 키워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 보면 실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실전 내용을 써놨어요. 자동차 판매한다? 응대하는 법 다 써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거 갖고는 택도 안 돼요. 택도 안 됩니다.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택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그 영업 조직을 가서라도 그 이제 뭐 신입사원 교육력, 경력사원 교육력 이런 이제 교육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입사원.
그 다음에 그 뭐 한 달 차, 뭐 6개월 차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는 제가 택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랑 오픈 커뮤니케이션 해도 돼요. 뭐가 부족한지를 제가 딱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핵심을 딱 말씀드리면 뭐냐면 모든 응대가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 얘기는 가장 이성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성적으로 돼 있는 모든 판매 논리는 이런 영업 조직은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면 가능해요. 어떤 거냐? 독과점이거나 고객이 사야 되는 반드시.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거나 할까. 만약에 지금 핸드폰을 여기 꺼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저 핸드폰이 결정적으로 무지하게 싸고 성능은 되게 좋아요. 완전히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이거는 형식은 고객과 영업사원이지만 판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영업사원이 갑일 수도 있죠. 형식은 갑을이지만 내용 점에서 제가 갑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이걸 꼭 사야 되니까 다른 거 이분은 안 사. 예, 그분한테는 가격과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고객을 반드시 계약을 해야겠다는 그런 뭐랄까 비장한 각오도 할 필요 없고 내 응대를 잘해야겠다.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요. 하자만 없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그런데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범용적으로 하는 것이 뭐 자동차도 있고 뭐 학습지도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네, 그런 거 뭐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 합법적인 네트워크도 있고 네, 이런 데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상품은요? 고객이 관심이 없어요. 대표적인 상품이 보험이고요. 그분한테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계약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0점 101패예요. 100점 101패. 네. 자, 그러면은 자동차는 돈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바꿔야 된다는 주기에 들어가지 않거나 돈이 없으면 아예 관심이 없죠. 이런 분들한테는 아예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차를 바꾸실 의향이 있어. 돈도 있고 바꾸실 의향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제가 자동차 영업사원이에요. 저랑 만났어요. 그럼 제가 이성적으로 판매 논리를 펼치면 살 것 같나요? 잘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고객의 마음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너 아니고도 만화가 있어요. 판매를 나 혼자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녀보세요. 현대차, 기아차 판매 대리점이 되게 많죠. 되게 많잖아요. 굳이 저렇게 많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회사는 비용이 세이브가 될 텐데 아니란 얘기죠. 독과점이라도 고객의 접점에서 만나주는 영업사원들이 많을수록 회사는 유리하다는 거죠. 또 그래줘야 되고 즉 고객한테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성적인 판매 논리는 다가가는 논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방어적인 거예요. 방어적인 거. 적극적 판매는요.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성 설득은 이성에다가 이성적인 감성이 있어요. 조금 이건 깊게 들어가는 건데 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제가 많이 봤어요. 여태까지 영업 조직이 갖고 있는 매뉴얼 있죠? 영업 매뉴얼 있죠? 이것을 보고서 제가 단 하나라도 야, 이건 퍼펙트하다라고 본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교육을 정말 외람되지만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형식 맞추기.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죠. 구색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없으면 되는 거죠. 왜? 교육이라는 것은 문제가 뭐냐? 지금처럼 들으시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평가가 안 남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께서 지금 대단했습니다. 아니면 이거 뭐예요?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기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죽입니다. 이랬다고 해서 결과가 좋다는 보장 없고요. 이거 뭐예요? 뭐 이랬다고 해서 안 좋다는 보장이 없는 게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그럼 이분이 발전했어요. 그럼 이 교육 때문에 발전했냐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에 대한 효과로 보지 마시고 회사의 경쟁력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 대부분 효과로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보면은 어느 회사든 이 방송을 들으시고 만약에 어느 회사예요. 그럼 우리 매뉴얼이 어떤 거냐? 이게 뭐가 하자가 있느냐?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제가 명확히 찍어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럼 네가 옳다는 가장 합당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죠?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고객이 이렇게 쓸 때 계약을 잘해요. 간단해요. 고객이 잘 사요. 플러스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객이 단골이 됩니다. 단골이 돼요. 심지어는 새로운 고객을 추천도 해줘요. 자,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